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았어요. 팔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언니 오빠들과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돌아가셨죠. 아무 힘없는 엄마와 저는 다 큰 성인인 오빠, 언니들 집을 전전하며 그렇게 지냈어요. 20살이 되던 해 제 가정을 가지고 싶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를 못 살게 쫓아다닌 남편이 단지 술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딱 그 모습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셔 간경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에 있어 1순위는 술 안 먹는 남자였거든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남편네는 크게 한식집을 하였습니다. 그 주변 고시원도 있고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는 식당이었어요. 식당이 잘 되다 보니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저를 아들 하나인 남편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상욱이도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제만 줄줄인 집에 뭐 볼 게 있다고 장가를 간다는 거야? 내 말이 그 말이다. 눈이라도 달고 다닌다니 걔는. 진짜 아들 하나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아주 딱이다 정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집에 시집을 왔으면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아주 잘 알게 해줘야지. 안 그래 엄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어떻게 꼬셨는지 아주 그걸 후회하게 만들겠어. 감히 아무것도 없는 게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인생을 필려고 해? 가만 안 둘 거야? 그래, 우리 아주 본때를 보여주자. 어디 감히 우리 집에 시집을 와 집까지 게? 내가 진짜 못 산다 정말. 아들 잘 키워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 진짜 억울해. 아무리 아들은 장가를 가는 거라곤 하지만 어떻게 된 게 제대로 된 애도 아니고. 제가 시집 오기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벼르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직접적으로 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단 한 번도 가정의 안락함을 느끼지 못한 터라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저희 언니들도 저에게 빨리 시집을 가라며 눈치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속상하게도 집이고 어디고 마음 붙일 곳이라고 전혀 없었어요. 그저 빨리 제 가정을 꾸려서 안락하게 사는 것만이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길이었죠. 네가 20살 됐으면 이제 알아서 앞가림은 해야지. 시집을 가든지 혼자 독립을 하든지 언제까지 엄마랑 둘이서 이 집 저 집 전전할 거야? 너 좋다는 남자 있을 때 얼른 시집 가. 우리처럼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엄마도 이제 나이 들어서 널 어떻게 책임지겠어. 너도 성인이 됐으면 이런저런 앞가림은 할 때잖니. 그래, 큰언니 말이 맞아. 여자는 그냥 시집 가서 살림하고 사는 게 최고야. 우리 형편에 널 대학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 좋다고 하는 남자 있을 때 꽉 잡아. 뭐 집도 빵빵하고 넌 그 집에 가면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겠지. 무조건 꽉 잡아. 그럼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저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게 최고야. 그게 최고의 팔자라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잡아. 이렇게 친정에서도 제 결혼을 두 팔 벌려 환영했어요. 철없던 어린 나이, 제 삶의 안락함을 찾고자 결혼을 하였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서서히 변해 가더라고요. 술을 한 잔도 안 먹었던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술을 한두 잔 하기 시작했고, 점점 저와의 약속을 어기는 날도 잦았어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속상했지만, 말하면 싸움뿐이 되지 않아 참는 날들이 더 많았어요. 그저 참기 힘든 날에는 한 번씩 속상한 마음을 비추곤 했지만요. 심지어 남편은 핸드폰을 숨기고 연락이 되지 않는 날도 많았는데, 의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따져봤자 저만 손해였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잘한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딴판이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완전 사기 결혼 당했잖아? 너도 어차피 내 배경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집도 절도 없는 애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고멍하지 못할 망정 웃기네.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집도 절도 없는 애? 당신도 날 그렇게 본 거야? 그래서 나 만만히 여긴 거고? 아, 그만하자. 네가 이렇게 바가지 긁을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말 잘 듣고 얌전할 줄 알았는데 나야말로 사기다. 너무한다 정말. 연락도 안 되고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아주 뻔뻔해. 그렇게 뻔뻔하게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 이게 서방님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집구석에서 매번 그딴 생각만 하냐? 너같이 취집한 것들이 그래서 문제야.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그마저도 모자라 제 아픔까지 들춰냈어요. 참 슬펐지만 어리기도 했고, 그때 당시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갈 곳도 가진 것도 없는 애가 남편과 이혼을 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전 결혼을 하고 바로 시댁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의 호통 때문에 단 하루도 쉴 수 없었어요. 오히려 바쁘게 일을 하니 정신적으로 남편과의 힘든 점, 시댁의 구박은 버틸 수 있더라고요. 몸이 힘드니 그저 지쳐 잠드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고 보니 매번 집에만 있는 것보다 조금 숨 쉴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 같았고, 힘들지만 괜찮았어요. 밥값은 해야지.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금 네가 그러고 살고 있는데 식당 나와서 도와주는 건 당연하잖아. 그래, 올케가 나와서 일하는 건 당연하지. 바쁘기도 엄청 바쁜 가게니까 아마 빡세게 일해야 할 거야. 꾀부렸다간 알아서 해. 결혼했으니까 내 가게라고 생각하면서 하란 말이야. 그래야 여기에서 밥이라도 얻어먹지. 일단 제가 할 줄 아는 건 많이 없지만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 마음에 들게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도 어디 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아마 어머님이 한번 가르쳐 주시면 100은 아니더라도 90까지는 흉내낼 수 있을 거예요. 어이구, 이 일을 그렇게 만만히 보시겠다? 참나.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너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옷 입고 하는 거 다 여기 임금에서 채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 알지? 며느리라고 봐줄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야. 이 집에서 그래도 어머님 마음에라도 들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월급은커녕 휴일 한번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음식을 배우고 손님을 받고 서빙을 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래도 나름 재미는 있었어요. 요리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 손님들을 보는 것도 참 좋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일을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제 몸은 점점 부스러지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서빙을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휴일이 없이 매번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 제 몸이 그렇게 축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무리를 해서 온 과로입니다. 수행 맞으시고 좀 쉬셔야 해요. 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혈압인데다가 아, 네, 일단 오늘은 수액만 맞으면 되나요? 다른 약 처방이나 이런 건요? 제가 이렇게 쉴 형편이 안 돼서요. 본인 몸이 더 중요하지. 지금 계속 또 일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 더 큰 병을 얻어요. 의사는 극구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쉴 수는 없었던 게 너무 바쁜 식당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은 제 몸 걱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쓰러진 저를 탓하더라고요. 몇 년을 한 번도 안 쉬고 일한 저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시댁에서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완전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너무 속상하고 조금은 저를 아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 게 뭐가 있다고 픽픽 쓰러져? 가게에서 진짜 내가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몸이 좀 안 좋으면 말을 하면 되지. 미련하게 그게 뭐야 정말? 누가 너 안쓰러워한다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너도 참 어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몸 괜찮냐?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하다 쓰러진 건데. 어머, 옳게. 지금 눈 부라리고 우리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참나. 몇 년 뭐 일했다고 생색내는 거야, 뭐야? 아주 웃겨. 최소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걱정도 안 하시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지금 몇 년을 이렇게 일만 했는데 전 그냥 남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걸 지금 확실히 깨달았네요. 정말 너무들 하세요. 어머님, 형님, 속상하네요. 제가 이렇게 형님과 어머님께 섭섭함을 표하자 남편 또한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남편은 정말 철저히 남의 편이었죠. 결혼 후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은 없었지만 몸까지 아프고 나니 참 서럽고 그제야 결혼에 대해 회의가 들더라고요. 난 단지 안락한 가정을 원해서 결혼을 한 것뿐인데 이건 안락이 아니라 그저 날 업신여기는 사람들만 더 늘어난 꼴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혼의 용기는 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혼하면 난 뭘 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말이에요.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이게 진짜 분수도 모르고 어디서 엄마한테 대들어? 이제 우리 집이 만만해? 너 때문에 오늘 장사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엄마랑 누나한테 네가 지금 눈 부라리고 대들 때야? 뭐라고? 넌 뭔데 나한테 큰 소리 치는데? 지금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당신들 너무한다 정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번 내 잘못, 내 잘못. 그래, 당신들끼리 알아서 잘해봐. 그냥 다른 가게에 가서 일하면 그만이야. 차라리 그러면 고정적으로 쉬기라도 하지.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누구 겁주니? 아주 이게 한번 쓰러지더니 머리가 다쳤나 막말을 하네 아주. 너 쫓겨나고 싶어? 지금 네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는 있고 너희 엄마도 지금 네 형제들 집 전전하면서 살고 있다며? 그날 그렇게 사달이 나고 참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족이 많으면 뭐하나
단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걸. 이런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그렇게 저 역시 퍼부은 그날이요. 그래도 그게 좀 먹혔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주방과 홀이 아닌 계산대로 위치를 바꾸셨어요. 그나마 좀 육체적으로 덜 힘든 곳으로 말이죠. 웬일인가 싶었지만 역시나 그 이유는 가게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보고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가면을 쓰고선 인정사정 없는 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죠.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그나마 지속적으로 저에게 친정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버틴 것도 있었어요. 어머, 세댁, 괜찮아? 아유, 그러게 좀 쉬면서 해야지. 맨날 출근한다 했어, 진짜. 아무리 사장님이지만 진짜 독해. 어떻게 며느리도 딸인데 몸 한번 아껴줄 줄을 몰라? 쉬엄쉬엄 해.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 열심히 해? 내가 딸 같아서 그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아주머니들 때문에 일할 맛은 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챙겨주니깐요. 우리야 세대가 안쓰러우니까 그렇지. 어린 나이에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힘들면 우리한테 털어놔. 남편이라고 맨날 가게는 안 보고 돌아다니는 꼴하고는 그런 아들 잡지 못하고 그저 며느리만 쥐잡듯 잡는다니까. 에휴. 식당 이모님들이 잘 챙겨준 덕분에 엄마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모르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참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식당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육체적인 노동을 좀 쉬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농수산물 시장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가게를 비우시는 날이 있었는데 항상 채소나 물건들은 본인이 직접 보고 사셨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농수산물에 가신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가게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피죽도 못 먹을 것 같은 한 소녀가 들어와 밥을 시키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주문을 받고 서빙이 나갔는데 그 소녀는 밥을 받자마자 얼마나 굶었는지 허겁지겁 먹어 치우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가난한 고시 준비하는 학생 같았고 그래도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학생이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 1,000원짜리 몇 개를 모아서 저에게 살포시 주더라고요. 저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오늘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받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나머지 돈은 내일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이 앞에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혹시 못 믿으시겠다면 제 신분증도 드릴게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먼저 이런 실례를 저질렀네요. 어머, 아니에요. 이 돈 넣어두세요. 아유, 뭐 힘든 형편에 그럴 수도 있죠.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아까 급하게 드시던데. 그 학생의 말을 들으니 왠지 제가 형제들의 집에 전전하며 밥 먹을 때도 눈치를 보던 그런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서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전 그 학생에게 얘기를 했어요. 매주 수요일에 오세요. 식사는 공짜로 드시고요. 뭐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식사하시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공부 다 끝나면 그때 돈 벌어서 다 갚으시면 되죠. 안 그래요? 아니, 그래도 이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 제가 지금 이틀째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에휴, 저런. 제가 매번은 못 드려도 수요일엔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싸드릴 수도 있으니까 꼭 수요일에 오셔야 해요. 전 시어머니가 농수산물 시장에 가는 날로 약속을 정해 학생에게 밥을 먹으러 오라고 했어요. 그 학생은 연신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투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들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그 학생과 저희만의 약속이 성사되었죠. 우리에겐 그냥 밥 한 끼 대접이었지만 그 학생에겐 아마 정말 단 하루라도 밥을 마음 편하게 먹는 날이 될 것임을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 학생은 매번 수요일마다 와서 배고픔을 달랬어요. 약 3년이 지나고 그 학생은 예쁜 정장을 빼입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 오늘 변호사 시험 발표 났어요. 합격했습니다. 가장 큰 덕을 본 게 이 식당 때문에 아닌가 싶어서요. 감사해요, 언니.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매번 밥도 주시고 챙겨주시고 정말 고시 생활하면서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얻어먹은 돈은 다 갚지 못하지만 언젠가 언니한테 모든 걸 갚을 날이 올 거예요. 언니, 너무 감사드려요.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어머, 너무 축하해요. 이모들, 학생 변호사 시험 붙었대요.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도 종종 들려요.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꽃다발이라도 준비하는 건데. 그동안 공부하고 학비 버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정말 멋있네요. 축하해요. 그 학생은 변호사 시험이 붙었다고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참 벅차오르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하지만 한편으론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 학생이 부러웠고, 본인의 힘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이렇게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부러웠어요. 그렇게 그 학생과의 인연이 훈훈하게 끝나는 듯 했었죠. 하지만 그 학생과의 삶과는 반대로 제 인생은 점점 곤두박질 쳐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집에 정을 못 붙이는 남편과 아직까지도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고달팠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부동산에 가던 일이 있었는데 꼭 제가 필요하다면서 말이에요. 증여세라도 아껴야지. 며느리한테 증여했을 때가 제일 세금 절감이 된다고 하니 인감 챙겨라. 증여세라도 조금 내고 우리 상욱이한테 현금으로 다 해줘야지. 너 인감 하나 들고 나 따라오너라. 아유, 오늘은 부동산도 가고 이래저래 바쁘겠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지만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저에게 서류상 증여를 해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투명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시어머니와 부동산 일을 마치고 나서 전 또다시 가게로 일을 하게 되었죠. 이상하게 몸에 문제는 없었지만 오래도록 아이도 생기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제 할 일을 하며 지내게 된 세월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도 어연 9년이나 되었고 이리저리 사랑받는 건 포기한 제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된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가게 마감을 하는데 돈이 안 맞는 거였죠. 네가 캐셔 보는데 돈이 안 맞는 게 말이 되는 거니? 너 이런 식으로 매번 현금 삥땅 친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옷 사입고 머리하고 그러겠어? 이상하다 있어.
그동안 몇 년째 삥땅 친 거야? 그런 식으로 뒷돈 챙겼니? 뭐라고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삥땅이라뇨. 그리고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푼돈을 삥땅 치냐고요. 어떻게 알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식으로 삥땅 쳐서 저금 통장이라도 드러났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본데 없이 자라서 도둑질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카운터 일하면서 삥땅 안 치는 게 이상한 거지. 우리한테 좋은 감정 있을 리도 없고, 안 그래?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랑까진 바라지 않았지만 이제 하다하다 의심까지, 아니 누명까지 씌우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미 이 집안에서 저는 도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을 믿은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보다 더욱더 저를 질책하더라고요. 꼭 이걸 바라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간신히 붙잡고 있던 멘탈이 무너졌어요. 내가 돌았지. 이런 손버릇 나쁜 애랑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 몇 번째야? 은혜를 원수로 갚네. 오갈 데 없는 거 불쌍해서 결혼했더니 우리 집 재산을 뒤로 빼돌리려고 해? 너 같은 거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뭐라고? 네가 지금 할 말이야 그게? 그래, 넌 결혼하자마자 그런 식이었어. 나야말로 돌았지.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고. 너 가방 한번 뒤엎어보자. 그럼 될 거 아니야? 이 나쁜 거사. 너 내가 이대로 못 넘어가. 엉큼해가지고 남의 가게돈을 빼돌려?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자마자 제 가방을 뒤엎었고 정말 억울하게도 제 가방에선 현금 뭉치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했어요. 제가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두 차례 제 얼굴을 날리더라고요. 도둑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무서운 것?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래도 아니야? 이렇게 증거가 명명백백한데 이래도 아니라는 거야? 정신 차리게 혼나야지 이런 것은. 감히 은혜로 원수로 갚아? 엄마, 내가 얘 정신 차리도록 할 테니까 고정하세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랑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무렵 식당 이모님이 슬쩍 껴들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절 딸처럼 생각해 주었던 이모들이었기에 제가 이렇게 가게에서 당하고 있는 꼴을 보실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이모들이 해준 말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가게 이모들이 모두 똑같이 증언을 해주었는데 전 너무 억울해 눈물이 났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아까 상욱이 누나가 세대 가방에 뭘 잔뜩 넣는 것 같던데 그거 그 집 가족이 넣은 거 아니에요? 세댁이 그럴 리도 없고 내가 맨날 붙어서 일해서 아는데 세댁 그럴 사람 아니에요. 사장님도 아시면서 상욱이 너도 너무한다.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세댁을 의심해? 아무리 그래도 상욱이 너는 세댁 편을 들어줘야지. 참나. 오늘 나랑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댁 좀 그만 잡아요. 응? 참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약자를 괴롭혀 정말. 이모들이 뭘 알아요? 얘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삥땅 쳤을 수도 있지. 이런 건 조장이 잡아야 한다니까. 야, 너 이제 이혼 당할 줄 알아? 네가 슬쩍한 거 한두 푼 아닌 거 내가 다 아니까. 뭐 하나 이 집에서 건져나갈 생각하지 마. 알겠어? 이모들의 말에 눈물이 왈칵 났고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9년이나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날 이렇게 대하는데 정말 남이 날 더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엉엉 울면서 전 가게를 뛰쳐나왔고 남편도 저에게 당장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았어요. 막상 가게에서 나오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을 때 우연히 그 학생을 만났는데 저에게 줄 것이 있다며 이 동네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려 3년간 밥을 준 학생 말입니다. 반가움에 저에게 인사를 하는 학생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얘기했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해서 받기만 한 것 같아 그래도 성의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선물 사들고 언니네 가게에 가던 중인데 언니 얘기 들으니 진짜 화가 다 나네요. 이렇게 착한 언니한테 그 못된 것들이. 언니, 제가 전 재산 손에 넣게 해드릴게요. 변호사 걱정 마세요. 제가 무료로 변호해 드릴 테니. 뻔뻔한 것들은 제대로 응징을 당해야 하지 않겠어요? 걱정 놓으세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무료 변론을 받겠어요. 너무 미안한데. 수임료 같은 건 받아야지. 아휴, 이리저리 민폐네 정말. 아니에요. 언니 걱정 마세요. 저 언니 아니었으면 밥도 못 먹고 시험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놓으세요. 우리 잘해봐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증여한 건물들은 따로 뺏어오지 못할 거예요. 이미 증여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혼 소송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재산 분할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재산의 기여도가 누구한테 높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소송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언니. 저 능력 있는 변호사고 언니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아주 못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전 그 학생네 집에 머물며 소송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이모님들이 많은 증언을 해주신다고 하였고,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한 이모님은 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게에 데리고 온 여자와 가까운 모습들을 사진 찍어 저에게 전송해 주었죠. 시어머니는 이미 그 여자와 남편이 보통 사이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인지 다 같이 깔깔거리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되자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절 내쫓으려고 이것들이 작당을 하고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주변에 아무도 없는 저를 설득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할 속셈이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렇게 전 남편이 알지 못하게 소송 준비를 해 나가면서 모든 자료와 준비를 마친 뒤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걸자 시댁은 난리가 났고요. 네가 감히 이혼 소송을 걸어? 당장 취하하고 가게 나와. 너 그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이나 하고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이게 어디서 소송이야?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네가 이 집에 기여한 게 뭔데? 가뜩이나 없는 돈 날릴 생각 말고 당장 기어와. 노망나도 한참 노망났네. 지금 앞뒤가 분간이 안 되나 본데 아줌마가 나한테 증여해 준 거 내 거야. 그동안 나 부려먹은 위자료라 생각해. 이거랑 별개로 이혼 소송이랑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 걸었으니 그리 알아.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았니? 김상욱 외도 자료까지 다 나한테 있으니까 법원에서 만나. 다신 얼굴 볼 일 없으니까 법원 말고는 알겠어요? 노망나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너 말 다 했어? 네가 감히 나한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아우 기가 막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부동산은 내나 이거 사.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렇게 법적 분쟁이 이어졌어요. 남편의 외도 사진이 빼박이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증여한 건물들은 이미 본인 의사가 어떻게 됐든 저에게 증여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 가져갈 수 없었는데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당해온 정신적 피해와 돈 한 푼 못 받고 수족처럼 일한 대가, 그리고 시댁의 언어 괴롭힘 등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이모님들이 증언해 주었기에 법적으로 제가 유리했죠. 그렇게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고 계속 소송이 진행될수록 남편에겐 불리하게 돌아갔죠. 아마 남편과 시댁에선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로 당황하기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증여한 재산은 저의 재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뺏어올 순 없었고 남편과의 재산 분할이 문제였는데 남편은 그동안 이모들의 증언대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재산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꼴랑 작은 지분만 분할받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제 것이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줄 위자료도 엄청났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분할된 것이 그 돈이 그 돈이었죠. 내가 좀 양보할 테니까 일단 내가 너한테 증여한 건물들은 다 내놔. 그건 아니지 않니? 그거 현금화해서 상욱이 주려고 했던 건데 그거 증여세 아끼려고 너한테 해놓은 거 너도 알잖아. 그거는 다 돌려줘야지. 어디서 그걸 네가 꿀꺽하려고 해? 당신 의도가 어떻든 나랑 상관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현금화하는 것도 내 마음이야. 착각 마. 뭐? 야, 그게 다 앞에서 얼마인데 네가 그걸 꿀꺽하려고 해? 너 제정신이냐? 애가 눈이 돌아도 한참 돌았네. 그리고 그걸 네가 가져가겠다는 게 말이 돼? 판결도 웃기지. 그거 그냥 우리 거잖아. 당장 돌려내, 알겠어? 너한테 줄 수 없으니. 도둑이라며. 제대로 도둑이 뭔지 보여줄게. 마음대로 해. 그 건물들은 다 내 거니까. 고마워요.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 건물 하나 해결도 안 하고 나한테 누명 씌웠니? 내가 마냥 천치 바보인 줄 알았어? 그제야 건물 걱정을 하는데 너무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긴 공방이 끝이 났고 저희는 이혼을 하였어요. 남편이 명백한 외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 그동안 시댁에서 일한 것도 시어머니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추후에 건물 때문에 항소를 하였지만 역시나 법원의 판결은 똑같았어요.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반도 안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저에게 주는 위자료 가격이나 마찬가지였죠. 남편과 시모는 땅을 치고 후회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묵은 채증이 내려가던지. 더불어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에게도 추후에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저 하나로 인해 그 집안은 모든 돈과 명예를 잃고 말았어요. 어찌나 고소하고 좋던지. 그리고 그 변호사 학생과 이모님들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너 일부러 노린 거지? 아니, 내가 그 건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가져올 거니까 기대해. 알겠어? 내가 그 건물들 순순히 포기할 줄 알아? 너까지 끝한테 그 건물들 넘어가게 할 수 없다고. 그게 다 얼마짜리인데 네가 우리 집을 몰락시켜? 예, 지금 이럴 때니? 어쨌든 쟤 좀 달래서 건물들이라도 달래야지.
뭘 그렇게 욱해, 제 성품이 모진 애가 아니니 좀 구슬려서 건물들 다시 찾아오자. 이러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안 그래? 예, 우리가 미안했다, 응? 아주 가지가지하네요. 그냥 한식당이나 하면서 평생 그 푼돈으로 살으셔. 그리고 이 모든 걸 내가 갖게 된 건 본인들이 얼마나 악독했으면 모든 걸 다 뺏겼을까 생각하시고. 당신들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하나같이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내 눈앞에서 보다니 이제서야 후회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해봐 어디. 두고두고 말이지. 그래도 그 건물은 줘야지. 엄마가 너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증여세 아끼려고 그랬던 건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게 그것마저도 돈 아끼려고 그런 머리를 썼으니 이런 벌을 받는 거지. 달게 받아 그냥.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 했던 거 이렇게 갚는다고 생각해. 그럼 억울할 것도 없잖아? 다신 엮이지 말자. 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소굴들아. 전 그 길로 위자료를 받은 금액으로 작은 전세 아파트 하나를 구매했고 기사식당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래도 식당에서 일한 경력으로 식당밥에 자신은 있었거든요. 제가 가게를 차리자 시어머니 한식당에서 일한 아주머니들을 스카우트 했어요. 아주머니들은 저를 위해 기꺼이 저희 가게로 와주셨고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변호사 학생과도 인연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때 작은 베품의 결과가 이렇게 저에게 큰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몰랐는데 이래서 사람은 늘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좋은 남편을 만나 새 출발도 했어요. 이제서야 안락한 가정도 꾸렸고 가게도 하고 제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고요. 초년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지금은 모든 걸 다 잊고 행복하게만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정말 넘쳐나거든요. 저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글솜씨가 없어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재밌게 들으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둘이 벌어도 삶이 좋아지지 않는 현실과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바쁜 아들 부부를 위해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한날 한시에 같이 떠날 줄 알았던 남편이 먼저 저와 작별을 고하고 남은 인생 쓸쓸히 외롭게 살아가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들에 적응을 하지 못해 우울증까지 오길래 삶에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네외 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주들을 잘 돌보지 못하길래 도움도 주면서 저도 우울한 기분들을 떨쳐내기 위해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전부터 아들이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짐이 될까봐 꺼려졌었는데 며느리도 손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고민 끝에 이사를 하게 된 것도 있지만 근처에 살면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잘한 선택인 줄 알았어요. 정신없이 손주들 돌봐주다 보면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될 정도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우울한 생각은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아들네와 외식도 같이 하고 저에게 많은 걸 신경 써주길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들 내외가 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근처로 온 것뿐인데 서로에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며느리가 저에게 불만들을 조금씩 던졌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를 막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비치길래 며느리가 먼저 퇴근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가려 할 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치더라고요. 며느리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재차 물어봤는데 며느리 반응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면 어머님이 손주를 돌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밥 좀 신경 써주세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로 대충 주지 말고 좋아하는 음식들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집에만 오면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 또 밥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집에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풀밖에 없다는데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너희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맨날 인스턴트만 먹었는지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먹고 싶다길래 걱정돼서 애들이 입맛에 맞게 해주려 했던 거다. 우리 집에 왔을 때만이라도 야채를 먹어야지 건강하지 않겠니? 반대로 너희 집에서 뭐 먹냐고 물어보니까 배고프다고 하면 냉동식품 꺼내서 데워주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준다면서 그러니 애들이 아토피가 더 심해지고 있잖니. 몸이 가렵다고 하도 긁어대길래 걱정돼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진찰을 받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인스턴트 음식 웬만하면 먹이지 말라고 그랬다. 애들이 얼마나 아토피가 심하면 보자마자 그 말부터 나오겠니? 네가 일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알지만 애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건강한 음식들로 만들어주고 인스턴트 음식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애들 건강이 좋아질 수 있게 네가 노력을 해줘야지. 어떻게 맨날 냉동식품을 달고 사니? 야채가 들어간 음식들은 소화가 잘 되니까 뛰어놀다 보면 배고파서 집에서 밥 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애들 음식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귀찮고 하기 싫으니? 냉동식품들은 원래 소화가 잘 되니까 배가 안 꺼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머님 자식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밥 해주기 귀찮으니까 저 퇴근 시간 맞춰서 밥을 더 먹이든지 하세요. 어차피 애들 아토피 그거 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병이라고요. 인스턴트 음식 그거 좀 먹었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자기 자식이 아프다는데 한다는 말이 어차피 아토피는 좋아질 수 없는 병이라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여도 된다는 말이 제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밥 해주기 귀찮다고 애들을 데리러 오기 전에 밥을 더 먹이라는 말에 며느리가 친엄마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되었지만 제가 이사 오기 전까진 며느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를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애들을 방치하듯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을 마치고 곧바로 대리운전까지 뛰느라 주말이 아니면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며느리가 애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제가 지켜만 보는 건 손주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날 마트에 들러 장을 봐온 뒤에 다음날 아침 일찍 며느리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로 아침부터 왔냐고 물어보길래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왔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잘 됐네. 어머님, 애들 등교 좀 시켜주세요. 아침마다 애들 신경 쓰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앞으로 등하원 전부 대신해 줄 수 있죠? 냉장고 보면 먹을 거 있어요. 대충 먹이고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워낙 요즘 바빠서 집안 정리를 못했거든요. 용돈 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챙기니까 어머님도 좋으시죠? 오래간만에 집밥 먹고 싶으니까 어머님 음식 기대할게요. 당신도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는 걸로 해. 우리 어머니가 가정부야? 당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하니까 직접 오신 거잖아. 나도 하도 바쁘니까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지. 이게 집안 꼴이야? 내가 오늘 온 건 애들 건강 문제로 온 거니까 일단 늦겠다. 너희들 먼저 서둘러 출근부터 해라. 그리고 저녁에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 늦지 않게 집에 들어오거라. 당신도 집안일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나도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라고. 힘든 몸으로 이 정도 관리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는 뭐 할 말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지 알아? 당신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내가 밖에서 일하는 거잖아. 나도 다른 집안 여자들처럼 집에서 애들만 보고 집안일에만 신경 쓰고 싶다고. 능력도 없는 너랑 결혼하고 애들 낳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 아니었음 당신이 결혼했을 줄 알아?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뒤 먼저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와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꺼내고 모든 잘못이 제 아들에게 있다고 했을 땐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출근을 앞둔 며느리를 붙잡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 저녁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들네에 먼저 출근을 하고 손주들 학교 보내준 뒤 집으로 돌아와 난장판이 된 집안을 청소했어요. 그리고 밀려있던 빨래들과 옷가지들을 정리한 뒤 애들 건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 경악을 했습니다. 냉장고부터 냉동실까지 전부 냉동식품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품인 인스턴트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장기간 먹었으니 아토피가 없다가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인 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집에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이런 음식들을 먹인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은 순간부터 화가 난 저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전부 버려버렸고 냉장고 안에 제가 사가지고 온 식재료들로 채워 넣었네요. 그날 결심하게 된 건 아들네와 손주들의 건강을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손주들 학교하기 전까지 집안 전체를 뒤집었고 직접 만든 음식들을 준비한 뒤에 학교한 손주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해준 음식들이 맛있다며 아주 잘 먹어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마음이 놓였네요. 인스턴트만 먹던 아이들이 그래도 집에 와서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니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먹는 것만 잘 먹어도 아토피는 많이 괜찮아질 수 있다길래 그때까지는 제 몸이 힘들어도 손주들을 위해 집안 관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아들네외가 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해진 집안과 맛있는 음식들이 한 상 차려지자 아들이 고생했다며 저에게 용돈을 지어주길래 아들이 준 돈으로 앞으로 아들 식구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집안일에 신경을 써주겠다고 하자 아들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저녁을 먹은 뒤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더니 저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있던 식품들 전부 다 어디 갔어요? 냉동식품도 하나도 없네요. 어머님이 지금은 건강하셔서 지방관리를 해주신다고 했지만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기라도 하면 그땐 냉장식품들이 필요한데 전부 다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것들도 전부 돈으로 산 건데 저랑 상의하고 버리셨어야죠. 네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살아라.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렇지. 냉장고랑 냉동실에 전부 인스턴트 음식으로 꽉 차 있는 게 말이 되니? 애들이 건강을 잃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으면 내가 해오던 것들을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귀찮다고 또 냉동식품을 사겠다는 게 말이 되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지혜미는 배고프다 하면 인스턴트 음식들 데워주는데 오죽하면 학교 급식이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 애들도 그런 음식들이 이제 지겨운 거야. 네가 힘들어도 해야 될 건 하고 살아라. 애들이 얼마나 아토피가 심했으면 온몸에 피딱지가 태워있니? 보습은 해주니? 네 새끼들인데 제발 기본적인 건 하고 살도록 해. 그런 걸 왜 저만 해야 되는데요? 저도 밖에서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은 대리운전 뛴다고 새벽에 들어오면 그때까지 저는 애들과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저에겐 귀찮은 존재고 지긋지긋하다고요. 어머님은 잠깐 애들 보는 거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인스턴트도 잘 나와서 건강에 문제 없어요. 대충 먹여도 잘 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 정도로 호들갑 안 떨어도 알아서 잘 커요. 이사 오시고 나서 저희 집안에 너무 관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편하네요. 앞으로는 애들 등하교 해주고 음식만 만들어준 다음 저희 퇴근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하루 종일 집안 청소하고 밀린 빨래 해주시고 맛있는 저녁까지 만들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주말에 대리운전 나가기 전까지 애들 안 봐줘? 당신 방에서 퍼질러 자는 동안 나는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애들 밥 챙겨주고 집안 청소까지 싹 다 해놓는데 당신은 저녁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잠만 쳐자고 있잖아. 제발 부탁인데 가정에 신경 좀 써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마음 편히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냐? 나보고 돈이 필요하다며.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는 이 집 구하는데 들어간 대출비 갚는데도 빠듯하니까 대리운전까지 뛰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내 할 도리 다 하고 있으면 당신도 엄마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서로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며느리의 말들은 저와 아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서로의 감정은 격해질 수밖에 없었고 며느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제가 아들네의 집에 간섭을 하면서 생기게 시작한 거라며 차라리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저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저 아들네가 앞으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신경을 써준 것뿐이었는데 집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지 의논을 했는데 아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풀어놓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몇 번이나 며느리에게 집안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말을 재차 했었지만 고쳐지지가 않아 이 문제로 상당히 많이 싸웠는데 그럴수록 아이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것 같아 그냥 참고 속으로 삭혀왔었다며 힘들었던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입에서 이혼까지도 생각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 아들네의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당장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길래 어쩔 수 없이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뒤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 정말 기분이 안 좋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냥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님이 근처에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애들 등하교 하는 건 원래 제가 하던 일이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애들 음식 문제로 그이랑 얼굴 붉히는 것도 싫어요. 저희가 이혼하길 원하는 건 아니죠? 이 모든 상황들이 어머님의 간섭으로 인해 커진 거 아세요? 다시 돌아가기 싫으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정말 짜증난다고요. 가뜩이나 밖에서도 일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어머님의 그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밖에서 있을 때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제가 그이랑 이혼하게 되면 그건 전부 어머님 탓이니까 괜히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가정이 소홀해도 애들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저희 이혼하면 애들한테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몸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냥 좀 조용히 살자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기본적인 것도 못하니까 잔소리가 나가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런 식으로 살 바엔 너 일 그만둬라.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다간 남이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조만간 일 그만두고 애들 건강부터 챙겨라. 그렇게 한다면 나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마. 제가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이가 능력도 없고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밖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 그 인간이랑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이래서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가 봐요. 남들은 비싼 사교육비 척척 내고 애들 명품 옷에 브랜드 아파트 산다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은 숨 쉴 틈 없이 노동해도 항상 그대로냐고요. 어머님이 돈을 보태주던가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시어머니라고 저에게 트집 잡으려 하지 말고 돈이나 보태줘요. 쉬지 않고 쏟아내는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뒤 한마디 꺼냈어요.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바엔 차라리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능력 없는 제 아들을 선택한 건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내린 결정인데 남을 탓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인데 가정에는 소홀히 하고 돈만 쫓아가는 며느리의 행동을 좋게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안 도와준 것도 아니었어요. 아들내외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금전적으로 많이 모자라다 보니 기존의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아들내외를 도와줬었죠. 그때 거의 모든 재산을 아들내외가 집 구하는데 보태줬던 터라 생활비 빼곤 거의 남아있지도 않았었는데 받을 땐 좋아하더니 받고 나서 언제 받았냐는 듯이 행동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며느리는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어댄 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게 돼서 그런지 혈압이 올라 주저앉아 숨을 고르면서 앞으로 아들내외의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지만 좋은 모습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대로 살다간 아들도 문제지만 방치돼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걱정돼 더는 좋게 봐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며느리의 정신 상태를 고쳐놓던지 아니면 아들과 이혼만이 답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손주들 걱정에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꼴딱 세웠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 동이 트자마자 아들내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하기 위해 아들 집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고 널브러져 있는 집들 정리한 다음
손주들 밥까지 챙겨 먹인 뒤 학교를 보냈어요. 아들은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한바탕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신경 쓸 일이 많아지다 보니 저도 적지 않은 나이라 몸살 기운이 몸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몸살 기운 약을 사다가 먹은 뒤 잠깐 눈을 좀 붙였는데 거실에서 손주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저도 모르게 한참 동안 약에 취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이 확실히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힘겹게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손주들이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아침에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알아서 챙겨 먹었더라고요. 손주들은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깨우고 싶지 않았다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고맙게 느껴졌었죠. 시간을 보니 아들네가 퇴근할 시간이길래 서둘러 음식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핑 돌아 잠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며느리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주방을 한번 쓱 보더니 저보고 밥도 안 해놨냐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밖에서 먹고 들어오던지 아니면 있는 반찬들로 그날 하루는 대충 때워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밥도 안 해놔요? 아니, 용돈까지 챙겨줬으면 기본적인 건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돈값도 못하는데 왜 그이한테 돈은 받아가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마트 가서 삼겹살이나 좀 사와봐요. 오늘 고기에 소주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이랑 전화통화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전날에 저랑 싸웠던 거 기억 안 나요? 치매도 아니고 벌써 까먹은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셔서 음식 만들고 애들 등교시키면 제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가뜩이나 기분 안 좋은데 고맙다는 말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아침부터 인상 쓰고 어머님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출근했다고? 그이가 전화해선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이것도 저 때문이에요? 제발 그냥 좀 오지 말라고요. 저희가 정말 이혼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제발 시키는 거 외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와서 애들 등하교 해달라고 하면 그때 오면 되고 밥 해달라고 하면 그때 와서 밥만 해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없는 듯 지내면 얼굴 붉힐 일도 없잖아요. 계속 간섭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가서 삼겹살이나 사와 놓치네야.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놓친네? 얘가 심히 무서운 줄 모르고 최대한 좋게 해주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우습니? 어디서 어른한테 돈을 집어던져? 당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부탁하지 않았어? 그런데 방금 뭔 짓 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한 건데? 모든 게 우리 가족 걱정뿐이었잖아. 애들 아토피가 심하니까 음식에도 신경을 써준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지금 애들 봐봐. 당신이 인스턴트 음식만 먹였을 땐 쉬지 않고 온몸을 긁어댔는데 지금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아토피가 좋아지고 있잖아. 당신이 이러고도 엄마야?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건강 안 좋아지고 지방 관리도 어차피 안 되는데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더 낫겠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왜 나가? 나가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노인네라고. 네가 잔소리 한번 들어볼래? 얼마나 기분 안 좋은지 알아? 본인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잘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래서 시어머니 간섭하는 집안은 결국 이혼한다는 거야. 어머님이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었다고.
잘 지낸 건 아니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되니까 겨우 참고 살고 있었던 거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어머니 없었으면 애들 아토피는 더 심해졌을 거고 온몸에 상처만 더 생겼겠지. 이 집 봐봐. 당신은 빨래도 제대로 안 하고 청소도 안 해서 집안이 돼지우리였는데 지금 집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라고. 이런 건 원래 당신이 해야 될 역할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가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3만 원을 얼굴에 던지면서 삼겹살을 사오라고 시켜?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지? 더는 안 좋은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자. 차라리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낫겠어. 며느리는 아들이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났는지 집안의 물건들을 모조리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은 곧장 사돈댁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리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네요. 아들은 애들 보는 앞에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난리를 피웠습니다. 다 필요 없다면서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아들은 저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좀 나가 있으라고 하길래 손주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나왔어요. 그런데 잠시 뒤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니 맨발로 도망쳐 나왔는데 며느리의 얼굴과 머리가 만신창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며느리는 저에게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데 쌍코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뒤이어 아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한쪽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아들이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핸드폰 속에 며느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동안 가정에 왜 소홀했는지 모든 걸 이해시킬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딱 찍혀 있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호텔에 쉬러 들어간 것뿐이지 옆에 있는 남자는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외간 남자와 호텔에 간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었고 아들은 끈질기게 며느리를 추궁한 끝에 바람을 피웠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사돈 집안에서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혼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바람나면 가정에 소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떨어졌네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면서 친자 포기각서를 받아내었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상간남까지 잡아 그 나쁜 놈에게도 상간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법적으로 남이 되었는데 이 문제로 상간남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돈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되자 혼자가 되어버린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다시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가정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기에는 이미 며느리의 모든 걸 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용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 자기 엄마가 보인 행동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는지 엄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숙려 기간 남은 한 달 동안 제 아들을 설득시키려고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들은 단단히 마음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음식이나 먹이면서 본인은 외간 남자와 좋은 음식 먹고 다니면서 호텔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으니 아이들을 챙겨주는 게 힘들었겠죠. 얼마 전에 집에 와서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구할 때 그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소금을 한 뭉텅이 입에 쳐넣어버린 뒤
엉덩이를 걷어차 내쫓아 버렸습니다. 2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찾았네요. 제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 몸 관리 잘해서 앞으로 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평소 사연만 읽어보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 내서 제 사연 보내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어느덧 26년 차가 된 베테랑 주부입니다. 결혼을 하고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을 낳은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죠. 저희 남편은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위에는 아주버님,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형제들 중 제일 조용했죠. 어머님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3남매를 키워온 여장부십니다. 다행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머님 앞으로 땅과 논밭 등 남겨놓은 것들이 많으셔서 형편은 넉넉한 상태로 3남매를 키우셨다고 해요. 동네에서도 유명한 땅 부자였죠. 지금이야 남녀 차별이 없어졌다 하지만 제가 시집갈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편 집 분위기는 가부장적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밥도 여자 남자 따로 먹을 만큼 남녀가 엄격했고 시어머님도 결혼하자마자 입에 달고 사는 게 우리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남아선호 사상이 깊게 박힌 분이셨고 같은 여자였지만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니까요. 한편으로 시누이가 안타깝기도 했네요. 저희 집은 딸만 둘이었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처음엔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어요. 분가하기 전까지 온 가족이 모여 살았는데 제가 시집갔을 땐 첫째 형님께서 임신 중이었기에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했어요. 그럼에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임신 중이니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하나라도 도와야지 생각뿐이었어요. 같은 여자니까 더 이해했죠. 형님은 출산하고 어머님이 노래를 부르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래도 첫째 아들의 첫 아들이니 이 집안의 장손이었죠. 온 집안 식구가 경사를 알리며 너무 기뻐했어요. 저도 온 마음을 다해 축하했고요. 형님도 뛸 듯이 기뻐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도 임신을 했고 임신을 했지만 장손을 끼고 사는 시어머님 덕분에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요. 눈물도 계속 났고 어찌나 서럽던지 형님이 일을 할라치면 애기 봐야 한다, 애기 운다, 애가 엄마 찾는다 등등 온갖 얘기를 늘어놓으며 형님은 집안일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형님이 원망스러웠네요. 하지만 마냥 어리기만 해서 힘들어도 꾹꾹 참고 지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일이 다가와 출산을 하였는데 시댁에서 원하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공주님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이 아니어도 행복했지만 시어머님은 아들이 아니라 달가워하지 않으셨고요. 대놓고 장손 조카와 제 딸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것. 지혜미도 옥 닮아. 눈 째진 것 봐라. 난 저래서 쟤한테 정이 전혀 안 간다. 아유, 여자의 눈이 저래서 어디 되겠니? 순해 보이는 구석이 없어. 어쩜 애비 닮은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네. 그냥 지혜미 판박이야 아주. 어머님, 이제 현진이도 말을 다 알아듣는데 조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인데요. 우리 아들 대를 끊을 셈이야? 왜 하나밖에 없어? 얼른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빨리 아들 갖거라. 김씨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아들 하나 낳아야지. 딸은 출가 외인이야. 시집 가면 그만인데 뭘 그리 애지중지하냐? 냅둬라. 알아서 혼자 큰다. 아유, 어머님은 아들 낳는 게 쉽나요? 동서한테 괜히 부담 주지 마세요. 아들이야 우리 동훈이가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우리 동훈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집 장손이구야 말고. 이 늙은이는 우리 동훈이 보는 낙에 산다. 우리 장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형님은 저한테 아주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을 거들곤 했죠. 시간이 흘러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어른들의 차별에 분가를 결정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따라주었고요. 어머님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몇 년을 설득한 결과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저희 힘으로 말이죠. 아마 이 과정에서 형님은 어머님의 재산을 혼자 받을 생각이었는지 적극 동참해 주었어요. 전 정말 재산 따위는 관심도 없었고 우리 딸이 제발 말도 안 되는 비교질에서 벗어나고 조금이나마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우리 딸의 사춘기는 안정적으로 보내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었어요. 분가를 했지만 아예 발길을 끊을 수 없어 종종 주말이면 가족끼리 시댁에 가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도 시어머님은 차별을 멈추지 않았죠. 항상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은 지혜미 닮아 눈 쪽 찢어진 거 봐라. 아유 정냄이 떨어진다 였습니다. 딸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말이지만 속이 상해 할머니네만 방문하면 또다시 시작되는 비교에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었어요. 할머니, 왜 맨날 나보고 눈 찢어졌다고 해요? 동훈이 오빠도 쌍꺼풀 없는데 왜 저한테만 그래요? 할머니, 저 싫어하죠? 아유, 무서워라. 내가 뭐라고 했냐? 얘 눈 쪽 찢어져서 성깔 사나울 거라 했지? 아주 눈 부라리며 대드는 것 좀 봐라. 제가 언제 먼저 대들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저만 보면 먼저 동훈 오빠랑 비교하면서 제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어디 여자애가 어른한테 말대꾸야? 이래서 씨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재미 닮아서 그렇지. 우리 아들 닮은 구석이라곤 없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여자들 등살에 아주 기만 빨리겠구만. 안 봐도 눈에 훤하다. 이러려고 분가했냐? 아빠는 저희랑 행복해 하세요. 요즘 누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요. 두고 보세요. 딸이 최고일 날이 올 테니까. 솔직히 딸이 저렇게 대들 때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절대 못할 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자기 방어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저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할 말을 하는 딸이 내심 똑 부러져 보였네요. 남편은 집에서 다정한 아빠,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효자였기에 어머님이 비교나 그릇된 사상에 대해 반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늘 집 가는 길에 저희를 달래주었죠. 집에선 잘하는 남편이었기에 그나마 참고 살았어요. 그렇게 늘 남아선호 사상에 취해 저희에게 상처만 주시던 어머님은 벌을 받으셨는지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리시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신장 기능 악화에 집안은 난리가 났죠. 어머님을 누가 모실 거냐 시작부터 많이 쇠약해진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자는 등 신우와 형님 댁 저희가 모여 상의하는 날이 잦았죠. 저는 당연히 형님이 모셔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탐하시면서 어머님은 모시기 싫고 저희에게 떠넘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형님 댁은 동훈이가 수험생이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어머님을 모실 수 없다고 했고 어머님도 큰 장손에겐 절대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했어요. 너무 기가 찼죠. 평생을 신우는 대접 한 번 못 받고 살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저희 아니면 신우가 모셔야겠다니요. 그땐 정말 눈이 돌아 따박따박 형님 댁에 대들었네요. 아마 매일을 참고 살았던 울분이 그날 다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 못 모셔요. 딱 잘라 말할게요. 어머님 평생 저희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제서야 저희 집이 평화로워요.
딸도 안정을 많이 찾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어머님 못 모십니다. 마찬가지로 재산 상속 바라지도 않아요. 형님 늘 노래를 부르시던 재산 상속 받아가시고 아픈 어머님 모시세요. 장남한테 얼마나 끔찍하세요? 아니 동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아픈 어머님을 나한테 등 떠밀겠다는 거야? 그래도 서방님도 자식인데 같이 모셔야지. 나 혼자는 못해. 그리고 우리 아들 지금 수험생인데 어떻게 까탈스러운 어머님을 모시라는 거야? 내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아직 동선에는 현진이가 수험생도 아니고 서방님 다 정하시니 어머님 잘 모시겠지. 아님 고모네로 모시던지. 어머님도 동훈이 시험 봐야 한다고 우리 집은 굳고 사양하셨으니 고모네랑 상의해서 알아서 결정해. 우린 안 돼. 아니, 언니. 듣고 보니 말 되게 웃기게 하네요. 평생 아들 하나 낳아서 엄마 사랑 잔뜩 받고 엄마 가진 재산 땅이며 건물이며 다 언니 찾으라고 노래 안 불렀어요? 저흰 재산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럼 언니가 모셔야지.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엄마를 떠넘겨요? 아니 오빠,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지금 내 말이 틀려? 언니 진짜 웃기네요. 저랑 고모 입장이에요. 저흰 절대 못 모시네요. 형님도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대접받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재수씨, 좀 진정해요. 일단 엄마가 우리 집보다 재수씨네 집이 더 편하시다고 하시니 엄마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은 수험생도 있고 애들 엄마도 이리저리 애 교육 때문에 바빠. 어머니 신경도 못 써드릴 건데. 아, 자기도 무슨 말 좀 해봐. 아주버님, 심하시네요. 어머님 그동안 저희한테 하는 거 못 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마 남편이라면 자기 어머님도 외면하지 못하고 제 말에도 대꾸하지 못하는 남자니까요. 차라리 저한테 조금이라도 곁을 내주셨으면 이렇게 거부하진 않았을 텐데 자업자득이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마음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모를 아무도 모시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찜찜했고요. 절대 못 모셔 라고 생각을 했지만 쇠약해진 저의 이런 성격을 아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아 화도 많이 났습니다. 한편으론 남편도 끝끝내 제가 어머님을 모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계속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있는 것 같아 남편에게도 많이 실망했어요. 저와 제 딸에게 쌀쌀 맞고 가슴 깊이 상처를 남긴 어머님이지만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딸에겐 미안하지만 충분히 상의한 후 저희 집에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딸은 반대했지만 결국은 할머니 약해진 모습을 보니 본인도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할머니를 대하겠다고 다짐하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죠. 언제까지 사실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사시는 날까지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으니 그나마 제 마음의 위로가 되더군요. 묵은 감정을 털어냈더니 제 마음도 편했어요. 하지만 형님네와는 확실히 해둬야 할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재산 문제죠. 재산 때문에 모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시는 만큼 받을 건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서는 절대적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셔야겠다고 다짐하던 날 형님네와 고모네를 불렀어요. 재산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저희가 바라는 시골 땅을 말씀드렸어요. 워낙 재산이 많은 분이라 저희가 원하는 건 고작 작은 시골 땅이었으니 형님네와 고모네도 순순히 주겠다고 하며 원만한 대화를 끝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는 걸 내켜하진 않으셨지만 수험생 장손에 혹여나 피해가 갈까봐 어쩔 수 없이 저희와 동행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집살이는 다시 시작되었죠. 가뜩이나 예민한 어머니 몸이 아파지니
더 예민하고 더 까칠해지셨어요. 아무래도 한 공간에 비교 대상이 없어지니 딸에게 대하는 건 그나마 나아지셨지만 아들 못 낳은 저에겐 여전히 까칠했어요. 그래도 아픈 어머니시니 참고 견뎌냈습니다. 병원도 꼬박꼬박 제가 모시고 갔고요. 간간히 형님네를 보고 싶어 하셔서 형님네도 많이 모셔다 드렸네요. 물론 당일날 갔다 당일날 오셨지만요. 그 하루 가는 것도 형님네는 생색 아닌 생색을 냈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굳이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장손이 오늘 너무 보고 싶다. 이따 큰애한테 전화해서 동훈이네 들른다고 전화해라. 우리 장손 공부하느라 얼굴 까칠해질까봐 걱정이다 애미야. 우리 강아지 이 할미가 보고 용돈 좀 지어줘야지. 수험생은 잘 먹어야 해. 얼른 전화 넣어라. 어머니, 동훈이는 형님이 알아서 잘 챙기죠. 우리 현진이나 용돈 좀 주세요. 어제도 할머니 드린다고 호빵도 사오고 했는데 애가 할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요. 안 그래요? 현진이가 얼마나 착해요. 할머니 생각도 하고. 이제는 그냥 동훈이 얘기하면 현진이도 좀 챙겨줘라 대놓고 말했네요. 좋은 소리는 전혀 못 들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니 제 마음은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땐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어머님께 네네 하고만 살았거든요. 여자애는 냅두면 알아서 잘 큰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시집 가면 그만인 것. 뭘 따로 챙기게. 동훈이는 장차 우리 김씨 집안을 이끌 장손자 아니더냐. 너도 그러니 동훈이한테 잘해. 너도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아. 에휴. 어머님,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저는 현진이 하나로도 너무 행복하고 열아들 안 부럽네요. 아마 나중엔 형님이 저를 제일 부러워할 거예요. 요즘 세상에 딸이 얼마나 좋아요. 엄마 친구도 돼주고 빨리 현진이가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머님 속도 가끔 뒤집어 놨네요. 그때마다 어머님 못마땅해 하셨지만 사실상 병원 모셔다 드리고 밥 차려드리는 며느리는 저이니 그래도 전보다 시집살이는 덜했어요. 아마 제가 내공이 많이 붙은 것도 있었지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고 어느 날 어머님이 저보다 더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이 만성으로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신장 이식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집은 비상이 걸렸어요. 신장 이식을 하려면 맞는 장기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일단 가족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병원 측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이때는 조금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검사를 해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았어요. 물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사실상 설마 우리가 맞겠어? 라고 생각하며 온 가족이 신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노모지만 그래도 신장을 이식받으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진다는 말에 아주버님과 남편이 저희를 설득해서 했네요. 아무래도 젊었을 때부터 힘들게 삼남매를 키워왔으니 신랑과 아주버님 입장은 이해가 갔어요. 신장 이식 해줄 마음은 절대 없었지만 그래도 형식상 신장이 맞는지 검사를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희 집에 벌어졌어요. 저희 딸과 큰집 아들 동훈이가 적합한 신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이 난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크게 못 박아놨어요. 우리 딸 신장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동훈이 신장이어야 한다. 제가 이기적일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장손사랑 유별 나셨으니 신장도 장손에게 받으셔야지 그렇게 미워하던 우리 딸이 줘야 하냐? 절대 안 된다고 못은 박아놨습니다. 형님네도 결과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눈치 싸움이었죠. 자기 자식 신장 이식을 시키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번에는 어머님 모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애한테 신장 이식이라니. 절대 안 돼요. 이번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동안 우리 현진이 너무 미워하셨잖아요. 근데 현진이가 신장 이식을 해주는 거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신장 이식 절대 안 시킵니다. 이건 더 이상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는 문제 같네요. 형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아직 애들인데 말이 안 되죠. 동서 마음 아주 잘 알지. 동훈이 절대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동훈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식이라뇨. 어머님도 동훈이 신장은 절대 받지 않을 거고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엔 동서가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게 어때?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게 뭔 미친 소리인가요? 자기 아들은 안 돼도 내 딸은 신장 이식을 생각해봐라? 개념 상실인 줄 알았지만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이제껏 그래도 잘 맞지 않았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저와 제 딸은 이 집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 같았기 때문이죠. 남편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 이제껏 큰 소리 한번 낸 적 없는 사람이 그날은 많이 흥분했는지 큰 소리를 냈으니까요. 형수,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나도 우리 엄마 불쌍해요. 근데 우리 딸은 이식을 생각해보고 동훈이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형수 이기적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뼛속까지 이기적일 줄은 몰랐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너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해보라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네 형수한테 큰 소리를 내야겠어? 너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네 형수는 동훈이가 장차 이 집을 이끌어갈 아들 손주니 이대로 한번 좋은 뜻으로 말한 것 같은데 너랑 재수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더 이상 이 문제에 화내지 마라. 그놈의 아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정말 끝을 내고 싶었네요. 처음으로 아들 없는 서름을 느꼈습니다. 우리 현진이가 아들이었다면 쉽게 얘기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신장 이식을 하는 꼴을 보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강히 남편과 저는 같았어요.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우리 딸 신장 이식은 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결론을 지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머님이 현진이와 동훈이가 신장 적합자라는 걸 아셨고 그 후에 더더욱 현진이에게 신장 이식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제 어머니지만 대단했죠. 얘기 들었다. 너랑 동훈이랑 신장이 적합하다는데 넌 이 할미를 두고도 모른 척 할 셈이냐?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다. 신장 하나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다더라. 동훈이랑 너랑 같은 것도 아니고 넌 시집가서 이제 살림만 하면 될 건데. 할머니,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 안 드세요? 할머니, 저 언제 한번 무릎에 앉혀주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저보고 신장 이식을 해달라고 뻔뻔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저 정말 서러워요. 참고 이해해보려 해도 할머니 정말 미워요.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 신장 아픈 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요. 어머님도 자식 있으시니 제 마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제 딸 몸에 칼 대는 거 못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진이 신장 절대 못 받고요. 어머니, 제 뜻 받아들여 주실 거라 믿어요, 저는. 너는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알아봤다. 아주 글러먹었어. 눈이 째진 게 현진이가 지혜밀 꼭 닮아서 희집가기도 틀려먹었어. 마음을 그렇게 쓰면 되겠니? 늙은 놈어 그냥 방치한다 이 말이냐 지금? 네가 내 아들이랑 살면서
이렇게 호사 누리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지금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 너 내 시골 땅 달라고 했다며? 아주 돈만 아는 것. 속내부터가 틀려먹었지. 어머님 재산 중 제가 어머님 모시기로 하면서 조금이나마 달라고 했던 거 맞고요. 평생 어머님 모시면서 이 정도는 그이랑 저랑은 받아도 된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땅 때문에 어머님 모신 건 아니었지만 제 진심마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안타깝네요. 닥쳐! 무슨 속셈으로 우리 아들을 깨어낸진 몰라도 넌 처음부터 마음엔 안 들었다. 그러니 지혜미 닮아 저것도 저 모양이지. 시모가 노망이 들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듣자 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도 듣다 화가 났는지 어머님께 소리를 빽 질렀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도, 제 딸 동훈이랑 차별하면서 키웠던 것도, 삼남매 키우면서 동생 영희만 대놓고 차별하실 때도 비겁하게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 말에 무조건 따랐어요. 신장이식은 저도 못 시키네요. 어머니가 불효자라고 욕해도 할 말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동훈이 설득해 볼게요. 아마 동훈이는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손자니까 할머니 일이라면 당연히 말려도 해줄 거라 믿어요, 저는. 뭐야? 어디 우리 장손 몸에 칼을 대? 그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절대. 내 착한 아들, 어쩌다 이렇게 됐니? 다 저 여자를 잘못 들여서야. 네가 내 아들 조종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니? 아들 못 낳는 것 참고 살아줬더니 어디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 너랑 네 딸이랑만 마음 바꿔 해결하면 될 거 가지고 네가 지금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참이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 중에 제일 참을 수 없을 만큼 폭발이었죠. 그 말을 끝으로 저와 제 딸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편을 들어줘도 남편마저 꼴도 보기 싫을 정도였네요. 남편은 계속 전화로 저와 딸을 찾았고 저는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 눈물이 났어요. 며칠이 좀 흘러 제 마음이 진정돼서 형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 만나러 나갔어요. 이번엔 또 어떤 미친 소리를 하나 마음을 아주 가다듬고 나갔죠. 형님이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시모를 모셨다고 들었는데 꼴이 말도 아니어서 우스웠죠. 꼴랑 며칠 시모 모시고서 바로 쭈르르 전화라니 참 간사하다는 생각도 했네요. 어쩐 일이세요, 형님? 저희 얘기는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신장 이식에 관해서라면 전 할 말 없어요. 형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어머님, 지금 추석 하루하루 받기 힘들어 하셔. 고집 부릴 일 아니라는 거 알잖아. 이대로 돌아가시게 할 거야, 동서? 아니, 형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어머님 안타까우시면 동훈이 이식 받게 하세요. 그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동훈이 그렇게 아끼시는데 아끼는 손자 신장 받으시면 얼마나 춤을 추시겠어요? 왜 마음에도 안 드는 손녀 신장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제 뜻 정확해요. 동서, 원하는 게 또 뭐야? 땅은 얼마든지 말만 하면 더 줄 수 있어. 신장 하나 이식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으니 우리 진짜 현진이 설득해서 이식받게 하자, 동서. 나도 동서 마음 잘 알지. 근데 현진은 여자이고 동훈인 남자이고. 아니, 형님, 어머님한테 세뇌당하셨어요? 현진인 여자애라 이식해도 되고 동훈이 남자애라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런 말이라면 다신 전화하지 마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전 제 딸 불쌍해서라도 계속 이러면 그이랑도 이혼 예정이에요. 이번엔 어머님 모시는 것처럼 넘어갈 거라 생각 마세요. 기가 막혀. 진짜 뭐?
여자라서 이식이 가능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제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으니 다신 엮일 일 없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일어서려는 그때 시모가 형님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워낙 목소리가 크셔서 굳이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렸네요. 잔금 얼마냐부터 해서 형님은 당황한 듯 네네 이러면서 문자로 잔금이랑 계좌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요. 뭔가 돈 문제였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하고 자리를 박찼고 그 후 저도 사람인지라 형님께 딱 잘라 거절하고 나서 집 와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 시간이면 안 된다는 어머님도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남편도 불쌍하고 딸도 불행하게 한 것 같아 죄스러웠어요. 한참 울고 있던 중 조카 녀석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알았습니다.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그새 20대 초반인 남자애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벤츠차를 구매한 사진을 떡하니 표시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프로필 알림말은 할머니 사랑해요 였고요.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더군요. 신장은 손녀 보고 내놔라 그래놓고 차는 손자에게 사준다니 아까 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화한 것도 그렇고 어머님이 차를 바꿔줬나 싶어 갑자기 우라통이 치밀더군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고 방금 전까지 집에 와서 울고 있던 제 자신이 정말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제 그 집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불행의 길로 걸을 순 없기에 남편에게 선택하라고 해야 했어요. 저랑 제 딸인지 그 집구석인지 만약 그 집구석을 선택한다면 가차없이 이혼하고 그 집과 손절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뿐인 제 딸과 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겠다 했어요. 남편을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선택하라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제 딸을 선택했고요. 이제 부모라도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얘기하길래 마음 다잡고 새 식구 행복하게 살자고 했네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안 돼 어머님이 위급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도 헐레벌떡 나가고 저도 너무 놀래 경황이 없이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고 이 모습이 마지막이구나 싶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벌어지는 광경은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한 차례 위기가 온 어머님은 조금 괜찮아지셨는지 저희 딸에게 옆에 있던 가습기를 내던지며 아주 병실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셨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도요. 누가 반긴다고? 그 예미의 그 딸이지. 우리 아들 깨어내서 나 등지게 만들고 아주 나쁜 것들. 내가 니들을 용서할 것 같아? 어머니, 고정하세요. 지금 그렇게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돼요. 진정하세요, 어머니. 제가 이래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제 딸은 울고만 있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철없는 장손 조카가 들어왔어요. 한 손엔 어머님이 사준 차량키를 들고 들어오는데 제 눈이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 못다한 말이나 하자 싶어 아주 세기를 박았네요. 이제 마지막이니 말할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희가 당해온 세월 알면서 모른 척 하셨죠? 어머님, 제가 그래도 어머님이라고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했던 마음 싹 다 거두고 싶네요. 어머님,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렇게 옛날부터 저 아들 못 낳는다고 못 잡아먹어 하시고 우리 딸 마음 아프게 하신 벌 달게 받으신 거라고요. 알아요? 저 어머님 이제 돌아가셔도 눈 하나 꿈쩍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어머님 좋아하는 장손 차 바꿔주고 용돈 주고 할 생각에 우리 딸 용돈 한번 챙겨준 적 있어요? 그래놓고 신장이식을 해달라니요. 저 이제 이런 집구석까지도 아는 집이랑 다시는 안 엮일 거예요. 그리고 형님, 아주버님, 동훈이 너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언젠간 피눈물 나는 날 올 겁니다. 눈이 한번 돌아가니 저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병실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던져대며 악을 써댔습니다. 삽시간에 병동 경호팀이 올라와 저와 제 딸을 둘러싸고 진정을 시키고 끌어내려 했죠. 병동 경호팀이 올라와 저희를 끌어내려고 하니 이제서야 할 말이 생각났는지 형님이 나서서 또다시 불을 지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병동을 아수라장 만들었죠. 이래서 동서랑 나랑은 안 되는 거야. 어디 교양 없이 병원에서 소리를 질러? 아니, 어머니 모셔서 땅 내놓으라고 할 땐 언제고. 어디 이제 와서 어머님 혼자 모신 것처럼 효부 코스프레야. 아주 웃겨 정말. 아주 독한 것. 어떻게 이식을 못하게 해? 하! 그 말을 끝으로 병동 경호팀이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형님 머리털을 다 뽑아놓은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소리소리 지르며 울고불고 난리치시고 가족들도 말리고 아주 한 번 눈이 돌면 못 볼 걸 보여준다는 거 제대로 보여주고 왔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말리다가 한참 머리털을 뽑자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 딸이랑 함께 집에 가자더군요. 남편한텐 미안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어머님이고 형제인데 그래도 병실을 나와서 남편이 저랑 딸 마음부터 헤아려줘서 좋았네요. 지금은 시어머님과 형님네와는 인연을 끊었지만 고모네랑은 간간히 연락을 하고 삽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이식을 받지 못해 투석받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날 많이 울었네요. 저랑 제 딸은 빈소에 가지 않았지만 남편은 잠깐 다녀왔고 아예 그 후로 형님네랑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어머님, 그리고 애증의 어머님, 많이 미워했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잠든 그곳에선 편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오늘이 어머님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어 생각나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애증의 관계 있으시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